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 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2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이상 네. 올라가다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0.25 강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다우랑 그렇습니다. S&P 500은 또 빠져서 네. 끝났어요. 또 빠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 지금 6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 S&P 500 0.2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11개의 업종 중에 4개의 업종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에너지가 어제 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IT나 자유소비재, 소재 대체로 한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좀 올라서 그런 거죠? 네, 어제 유가는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빠졌습니다. 네. 유가는 2.3% 올라서 78.5달러 됐는데 네.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또 어제도 3.6%나 빠졌네요. 네, 천연가스 어제 한 3.6% 빠지고 또 네덜란드 쪽 천연가스 또한 6%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 쪽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3등급 허리케인 이안이 또 이 허리케인 이슈가 있는데 최고 시속으로 한 200km 이렇게 강풍을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따라서 리그 한 11% 정도가 폐쇄를 한다라고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가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얘는 항상 약간 뒷북을 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유가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는데 4분기에 125달러 전망을 했다가 100달러로 또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130달러에서 105달러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120달러 전망을 했는데 11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좀 강세로 전환할 거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결국 4분기, 내년 3분기, 내년 상반기에도 130불 간다라고 했다가 네, 다시 지금 유가가 70불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또 조금씩 유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네요. 네. 네.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또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어제 그 러시아랑 독일을 이어주는 그 노드스트림 또 가스 이쪽에서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 아래에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사진 1번에서가 그 노드스트림 1과 2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이 노드스트림 이 1, 2에 그 노란 별표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사진 2번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런 누출 사고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진 3번에서는 이 위에서 사진을 봤을 때 그 누출이 됐었던 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3은 허리케인 사진이 아니고 네, 그 누출이 난 그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허리케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네. 네. 저는 이쪽에서- 허리케인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 누출이 있는 곳. 네. 그렇군요. 이게 가스 관이 바다 네. 밑으로 지나가서 네, 해저입니다. 거기서 네. 이제 가스가 이렇게 막 뿜어 나오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누출 사고가 있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또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빠졌대요. 어제 장중에는 또 좀 올랐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상승분 다 다시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원래 9월 달부터도 그 공급이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누출 원인은 누군가가 좀 의도적인 행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섹터별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IT나 자유소비재나 네. 이쪽이 이제 소폭 올랐고 경기 소비재 쪽도 좀 강하게 돌아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어제는 한 1% 올랐네요. 네, 필반 지수 한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나 AMD, 퀄컴 대체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엔비디아도 보니까 연초 이후 지금 하락률이 57.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8월달 내고재 수주가 0.2% MOM 기록했고요. 그리고 근원 내고재 수주는 0.2%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9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 기록을 해서 이게 어제 너무 좋게 나왔죠? 네, 어제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04.5였는데 이것보다도 좋게 나왔고요. 지난달 대비해서도
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사업 여건이 좀 좋다라는 평가가 19%였는데 20.8%로 올랐고요. 그리고 향후에 6개월 전망치 또한 17.3에서 19.3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16.1% YY 발표됐고요. 그리고 8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8.5만 건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50만 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상회했고, 지난달에도 51만 건은 보다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택 중간 가격 또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지난달에 46만 6천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 43만 한 7천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가 계속 좀 하락 중에 있는데 또 FHFA 이쪽에서 주택 가격 지수를 발표해 주는데 마이너스 0.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13.6% YY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16%였는데 이것 대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모기지 급등과 함께 집값 둔화도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집값이 약간 빠져서 수요가 좀 더 많았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우려하는 부분이 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이제 빠지면 정말 2008년과 같은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하드랜딩하는 급락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나왔으면 했었는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탄탄하고 네. 예, 부동산 가격은 요 정도로 이제 아주 마이너하게 조정을 좀 받아주면 이게 뭐 제일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은행이 또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이 우려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뭐 투자 심리가 요즘 좀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뒤에 그 연준 의장들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 점검을 잠깐 해보면 어제 JP모건에서 또 설문을 했습니다. 아래 이제 사진들 같이 봐주시면 되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JP모건에서 펀드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 이제 설문에서 한 5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대체로 좋았을 때는 한 80%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많이 안 좋을 때는 한 40%였는데 이번에 50% 까지 좀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네. 한 사람이 한 34%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좀 좋지 않고 채권 시장 쪽도 좋지 않다. 이런 심리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피크아웃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지속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 답변이 한 6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요 비율은 늘리겠다라는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아니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작년 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고점 치던 12월 달, 1월 달 이때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 네. 비중을 높이겠다는 비율이 이제 70에서 네. 80%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예. 보면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못 늘리겠다. 뭐 10% 미만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가 바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연준 총재들 발언들이 어제도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언한 내용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큰 충격이 미국을 침체로 볼 수 있다. 고용은 매우 탄탄해서 인플레 억제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는 이미 이런 제약적인 영역, 리스트릭티브 테리토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릴 것인데 최종 금리 4.5% 선에서 한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닐 카시키리 총재, 비두기파적이고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임차료 등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다, 끈질기다라는 내용이고,
연착륙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가 약한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총재 또 비둘기파적이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좀 nervous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외부 충격만 없다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75bp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연말에 한 4.25에서 4.5% 금리 보고 있고 내년 3월쯤에 실질 금리 1.5% 그리고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없이 데이터를 지켜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한 4.5% 그리고 실질 금리 1.5%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말한 부분들은 찰스 에반스 총재의 좀 개인적인 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발언들 이후에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달 75bp 인상 확률이 한 54%,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51%, 내년 2월 달 또 25bp 인상 확률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5%에서 4.75%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달이 75가 아니라 네, 50bp였던 거고요. 네. 75bp 인상 확률도 53.5면 네. 반반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부분도 조금 낮아진 것 같고, 네. 12월 달은 50bp.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 네. 어제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종목들 동향 말씀드리면 애플이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66 상승했고요. 테슬라 2.5, 엔비디아 1.5, 넷플릭스 0.1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 구글 0.7, 아마존 0.6, 그리고 메타가 1.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쪽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한 2bp 상승하면서 3.94, 그리고 2년물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6bp 하락하면서 4.28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 좀 그대로 강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금융주나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 에너지, 어제 또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도 대체로 상승을 했고요. 먼저 특징 종목으로 테슬라입니다. 어제 일단 이번 주 주말에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어 원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골자는 한 이번 주에도 좀 힘을 써달라라는 등의 내용인데, 3분기 인도 대수가 컨센서스 한 35만 대에서 37만 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31만 대, 2분기에 25.5만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3분기 인도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힘내서 최대 분기 인도 대수 좀 발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허츠, 이 렌터카 기업입니다. 어제 4% 넘게 올랐고요. 석유 기업 BP와 충전소 사업부인 이 BP 펄스 이쪽과 파트너십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렌터카 영업점 및 미국 전역의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대체로 허츠의 전기차 충전에 사용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많은 붐비는 곳에서도 설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23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3,000대 충전소를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츠는 테슬라랑 폴스타, GM 등에서 한 34만 대 전기차를 27년까지 주문을 넣었고요. 그리고 24년 말까지 보유 렌터카의 한 25%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크루즈선 등의 리오프닝이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CL이나 RCL, NCLH,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모두 한 3%, 4% 올랐고, 리오프닝 쪽에 델타 에어, 아메리칸 에어, 그리고 메리어트, 에어비앤비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입국 시에 14일 격리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것을 10월부터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 그리고 크루즈 이용 시 탑승 전에 코로나19 의무 검사 폐지 등의 내용이 있었고, 각종 코로나19 관련한 규제들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어제 또 리오프닝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인텔 어제 콥데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 뜯어보진 못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나 TSMC 임원들 같이 참석했다라고 하고요.
UCLE라고 해서 각종 글로벌 기업들 AMD나 ARM, ARM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가를 했고 팻 겔싱어 CEO가 파운드리 계속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발자 클라우드 확장 그리고 시장 출시 최대 1년 전에 고객들에게 새로운 반도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ARC A770 이 그래픽 카드를 10월 12일 날 공식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데스크탑 PC용 그래픽 카드 최상위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CEO는 최근 수년 동안 게임용 GPU 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래서 게이머들을 좀 좌절을 시켰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3G 인텔 코어 데스크톱 프로세서 그래서 10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이게 또 어제 있었고 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보고 이후에 좀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에서 그 서버용 CPU 그 얘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얘기 자세하게 못 봤는데 일단 시장에서 내년 출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출시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 그래픽 카드에서 아주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제품인 것 네, 같아요. 엔비디아 보니까. 쪽이랑 싸우고 있고요. 그 내용도 좀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 쪽이랑 경쟁을 좀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초 이후 지금 주가 수익률을 보니까 애플 같은 게 마이너스 14.5%고요. 테슬라 역시 마이너스 19.7%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고 싶은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정말 명품 주식을 싸게 샀으면 좋겠다 하는 주식들은 또 잘 안 빠져요. 네, 잘 안 빠지고 반면에 이번에 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나 줄여야지. 그죠? 네. 이번에 반등 들어오면 줄여야지. 이런 주식들이 보면 많이 빠지고 나중에 보면 잘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채플미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궁 주임이 계속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95%로 어제도 2bp 정도 올랐네요. 네. 최근에 5일 동안에 38bp, 3개월 동안에 75bp 이래 쭉 올라오면서 연초 이후로 2.44% 정도 큰 폭으로 지금 오르면서 계속 이제 주식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4.5%까지 갈 거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프라이싱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4.5가 아니라 4% 정도 아니면 3.5에서 멈출 거야.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이제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향후 발표되는 경기 또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CME 페드와치 이 부분도 계속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날 PC 물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금리도 최종 금리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또 한동안 지켜본다라고 하니까 물가가 빠지고 있고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빠지면 그때부터 또 좀 시장이 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영국 문제예요. 그죠? 영국이 뭐 불안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영국의 FTSE 100 지수를 보면요. 1개월 동안 5.96% 빠졌고요. 3개월 동안 3.77% 빠졌고요. YTD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 5.4%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너무 안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조금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또 파운드가 뭐 37년 만에 달러랑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뉴스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 주식 시장이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빨리 반영을 하는데 연초 이후 겨우 5.4% 빠졌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과도하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미남 9월 28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